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5월 9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한번 보면 개정 배경에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겠다. 두 번째,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여하겠다. 요게 제일 주된 목적 같은데, 그동안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개정사항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런 세 가지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개정사항이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감안해서 5월 10일자로 소급 적용하겠다. 지금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은 기대 효과는 가장 중요한 게 매물 출에 유도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법 예고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하고 국무회의는 5월 24일 날 그다음에 공포는 5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법이 시행되면 공포 이후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소급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보면 보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 이런데 개정 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2년도 5월 10일부터 23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동안 적용 세율은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를 중과했는데 개정 후에는 그냥 기본 세율만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개정 전에는 일단 배제를 했었는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을 해주는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를 해주겠다. 연 2%까지 공제해주겠다. 그게 지금 1년에서 2년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고 3년에 해당됐을 때 이때부터 6%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부터 1년이 추가할 때마다 2%씩 추가로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 효과를 한번 보면, 뭐, 다른 것은 제 눈에 들어오진 않고, 이게 두 번째, 주택 매매 장애 요인인 매물 감소 및 시장 불안,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 이제 최고 세율도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 정도,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대 효과에서는 2년 이상 보유주택에 적용되므로 더 큰 매물 출회 효과가, 그러니까 매물 증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최고 세율도 지방세 포함해서 49.5%로 경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 적용이 되겠다.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개정 전 같은 경우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것들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 있었는데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뭐냐면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재기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주택자가 1주택으로 되었을 때 비과세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A주택하고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21년도 1월 1일 달에 취득을 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A주택을 22년도 1월 달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B주택을 23년도 1월 1일자로 매도를 했을 경우 C주택은 어떻게 되냐면 C주택은 보유 거주 기간을 2년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2년간은 어쨌든 매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주택은 25년도 1월 1일 이후에 매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는 어떻게 되냐? 이런 조건들은 다 똑같고 23년도 1월 1일자로 B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 C주택은 23년도 1월 1일 이후에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즉 여기서 지금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바로 23년도 1월 1일부터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이때부터 자유롭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물을 출회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점 및 기대 효과를 보면 이게 지금 문제점은 재기산된 보유 거주 충족 시점까지 매물 출회가 지연된다. 요런 내용이 좀 문제점이다. 이렇게 계산했고, 두 번째로 기대 효과는 매물 출회 기회를 유도할 수 있다. 즉, 바로 2년 보유만 되면 바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종전, 신규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2018년도 9.13 대책으로 인할 때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 의해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면서 전입 요건도 추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 뭐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예전처럼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됐었는데, 개정 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서 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도 삭제가 됐습니다. 뭐 기타 경우는 똑같은 조건이 되겠고 이것을 한번 비과세 가능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을 2018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21년도 1월 1일자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면 종전주택은 21년도 1월 1일부터 21년도 12월 31일까지 이게 1년간 종전주택이 비과세 혜택 기간이 되겠습니다. 즉 종전주택을 일시적 기간을 1년만 허용해 갖고 21년도 내에 팔아야 종전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 그리고 21년도 12월 31일 이후, 이게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매매를 하면 종전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겠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개정 후에는 앞에까지는 똑같고 21년도 1월
1월 1일 날 취득을 했다고 보면 종전주택 비과세 기간을 21년도, 22년도 기간을 지금 2년으로 더 늘렸습니다. 늘린 게 취지고, 그래서 종전주택 일시적 기간을 2년만 허용하겠다. 그리고 2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매매할 경우에는 종전주택도 비과세는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 효과를 보면 뭐 지속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게 종전주택 양도기간 내 1년 내에 지금 부동산 거래 시장이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런 취지고 기대 효과는 현실 여건에 맞춰서 충분한 매도 기회 1년에서 2년으로 부여를 했다. 이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